자, 백족을 향해 가겠습니다. 자, 백족의 7강, 저항의 연결과 전기 에너지이고요. 우리 교과서에서도 저항의 연결과 전기 에너지로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음악을 틀지 않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학에서 보면 질량, 가속도, 힘, 뭐 위치 에너지 뭐 이런 걸 배웠다면 그것만큼 중요한 전기에서 가장 기본, 가장 베이스가 여기 이 단원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질량에 해당되는 말이 전하량이었어요. 역학에서 질량이 어떻고 저떻고 뭐 몇 킬로그램 이게 있어야지 뭐 전기장을 세기도 할 수 아니죠. 중력장을 세기도 할 수 있고 그렇듯이 전하량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이 쿨롱의 법칙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속도가 어떻고 힘이 어떻고 에너지가 어떻고 위치 에너지가 어떻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게 이제 여기에서는 뭐 전위, 위치 에너지죠. 전기에서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전류, 흐르는 전하의 양, 흐르는 질량, 질량이 이동한 양, 뭐 이런 거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음의 법칙이 저항, 전위, 또 전류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게 오음 법칙에서 그 세 가지의 관계를 알아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천천히 우리가 개념을 익히도록 합시다. 자,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는 직류 회로에서 저항의 연결에 따른 전류와 전위차 및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기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하여튼 우리 물리학은 뭐 처음에 시작은 뭐 이제 힘을 설명해야 되니까 힘에 관계된 요소, 전하량이 어떻고 거리가 어떻고 뭐 이렇게 해서 쿨롱의 법칙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힘이 나와요. 그러다가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물리학을 배울 때 최종 단계가 뭐냐면 거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 차원이 가장 높아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듯이. 그래서 에너지가 여러분들 단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것 중에서 가장 마지막이 뭐냐면 에너지에 대한 것이 나와요. 근데 뭐 에너지는 보존된다고 연력학 법칙에서 말했기 때문에, 하지만 전기에서도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일반 역학에서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전기 에너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가 바로 이제 앞 단원에서는 뭘 배웠을까요? 전압, 전류, 저항, 오음 법칙.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다뤘다라는 거죠. 중학교 때 너무도 일찍이 다뤘어요.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다뤘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고는 있겠지만 이제 또 기억이 나겠지만 또 좀 더 깊이 있게 개념을 이해하도록 합시다. 지금 이제 이것을 다 안다는 전제 하에서 오음의 법칙까지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저항을 연결해 보는 거예요. 직렬로 저항을 연결했을 때와 이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을 때와 또 직렬과 병렬 혼합을 연결했을 때, 이때 이제 저항에 따른 에너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을 지금 문제 보니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2점짜리, 3점짜리 문제를 보니까 3점짜리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회로인데요. 이제 여러분들보다 더 선배들, 이 책이 개정되기 전에 있는 선배들은 키르히호프 법칙이라고 해서 회로의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거든요. 키르히호프 법칙을 배운 사람들은 풀어낼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절대 풀어낼 수 없는 문제들이 좀 몇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너무 완벽하게 뭐 내가 멍청해서 못하나 이렇게 자책감 갖지 않도록 합니다. 네. 자, 이번 학습 내용에서는 전위차라고 하는 게 뭔지, 전류가 뭔지, 비저항이 뭔지, 자, 이것들의 관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이것들의 개념이 정립된 다음에 이제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서도 전기 에너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 이러다 과로로 쓰러지겠어. 나도 전기 좀 쓸게.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뭐야, 멀티탭이 꺼졌잖아. 큰일이다. 꺼져서 다행인 거야. 아, 선생님도 몰랐는데 멀티탭에가 자동 차단 장치가 있었어요. 그렇구나. 자, 멀티탭에 여러 전기 기구를 한꺼번에 꽂아 사용하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질 때가 있다. 멀티탭은 어떻게 자동으로 차단되는지 자신의 생각을 써보자 그랬네요. 뭐 이제 멀티탭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 적산전력계 옆에 보면은 자동 전원 차단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이제 집에 갑자기 누전이나 합선, 전기선이 양쪽이 이렇게 갑자기 만나는 걸 누전됐다 또는 합선됐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면 과대한 전류가 흐르게 돼요. 우리 집에 10A까지만 전류가 들어와라 라고 누전 차단기 그 10A짜리를 달아놨어요. 근데 그게 이제 누전이다거나 합선이 되면은 15A, 20A 흘러버리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러면은 차단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기로 인한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장치가 누전 차단기예요. 여러분들 집에 보면은 적산 전력계라고 있는데 그게 옆에 있어요. 거기 옆에.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멀티탭에다도 적용을 시켜놨구나. 그러니까 선생님도 처음 봤어요. 자, 그러면은 전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전기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뜻해요. 전기에서 위치 에너지를 줄여서 전위라고 부릅니다. 전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역학에서 배울 때 위치 에너지가 높은 곳, 위치 에너지가 낮은 곳 할 때에 지구 표면을 기준으로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구 표면으로부터 높이 올라간 곳이 바로 뭐냐면은 위치 에너지가 높다. 그 다음에 지구 표면에 이렇게 있다, 지상에 있다 그러면은 위치 에너지가 제로다. 기준을 0으로 했잖아요. 거기 지표면을. 자, 그랬는데 이제 전기에서는 단위 전하가 갖는 위치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 그랬는데 위치 에너지라고 선생님이 자꾸 이야기할 거예요. 뭐 포텐셜 에너지가 더 좋은 사람은 포텐셜 에너지로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양전하에 가까울수록 전위가 높은 거예요. 양전하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원천 전하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플러스 전기들이 이렇게 뭉쳐 있다고 생각해봐. 그런데 여기에 시험 전하가 있어요. 플러스 1쿨롱이라고 하는 시험 전하를 이쪽으로 가져와 보는 거야. 똑같이 1m 거리, 여기서부터 1m 거리에 가져왔더니, 이 플러스 전하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위치 에너지가 높아져요. 위치 에너지가. 자,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래 있던 전하들을 원천 전하라고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원천 전하. 원래 있었다 이 말이죠. 여기에 이제 얼마나 전위가 높은지 또는 전기력이 얼마나 센지를 나타내는 값을 이 전하를 시험 전하라고 해요. 지난번에 한번 내가 말한 적이 있는데 시험 전하. 그래서 이 녀석의 전개장이 얼마나 센지 또는 이 녀석의 전위가 얼마나 높은지 알려면은 시험 전하를 가져와야 돼요. 플러스 1쿨롱에 해당하는 요것을. 그래서 여기다가 놓았더니 이 녀석을 밀어버리는 이 힘이 얼마냐. 밀어버리는 힘이 얼마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전기력이었죠. 그러면은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거기 교재에 보면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 전하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전위가 높아요. 전위가 높아요. 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위가 높아져요. 이렇게 플러스 전하에 가까이 갈수록 플러스 전하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전위가 낮아져요. 전위가 낮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 A점의 전위가 B점보다 더 전위가 높아요. 그래서 시험 전하를 A에다가 놓았더니 어떻게 되느냐? 양전하 주의에서는 시험 전하를 A에다 놓았더니 B로 미끄러져 버려요. 자동으로. 항상 시험 전하는 플러스 1쿨롱 단위 양전하를 가지고 시험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반면에 음전하 주의는 어떻게 됩니까? 음전하 주의는 음전하에 가까울수록 전위가 낮아요. 그래서 시험 전하를 A에다가 놓으면 B로 자동으로 미끄러져 가요.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중력장과 전기장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항상 우리가 이제 이미 중력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이라고 하는 힘은 F는 이퀄 mg예요. 중력은 F는 이퀄 mg. 그 다음에 그 높이가 얼마나 높냐의 h.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를 mgh 이렇게 나타냈어요. mgh. 자, 그런데 플러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플러스 여기가 전기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전기장 E는 어떻게 됩니까? 전기장 E는 Q분의 F 이렇게 말했죠. 또 돌아가. 자, 그래서 여기서 전기력 F는 뭐예요? F는 QE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거리를 디스턴스로 뗐어요. H로 하지 않고 디스턴스 거리 T. 그래서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위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는 Q 곱하기 E가 바로 뭐예요? F니까. F 곱하기 거리 T. 이렇게. 디스턴스 있죠. 디스턴스, 거리. 그래서 QED로 이렇게 씁니다. 포텐셜 에너지를.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도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더 설명이 더 잘 되어 있나? QED, 전기장에서의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그럼 이제 전위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전위차라고 하는 것은 두 지점 사이의 전위의 차이를 전위차라고 해요. 그래서 델타 V는, 전위 차이는 뭐다? B의 전위차. 그러니까 B점에서의 전위와 A점에서의 전위를 빼면은 그게 전위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위차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빼는 거예요. 우리가 중력의 위치 에너지도 높은 위치 에너지에서 낮은 위치 에너지를 이것을 우리가 위치 에너지 차 그러잖아요. 위치 에너지 차 델타 EP 마찬가지로 전위가 높은 곳이 B, 전위가 낮은 곳이 A 그런다면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의 차이 이게 바로 델타 V가 되겠다 이게. 그래서 두 지점 사이의 전위의 차이를 전위차라고 하는데 이것의 단위가 바로 뭐냐면은 볼트예요. 볼트라고 읽어요. 볼트. 우리가 보통 몇 볼트야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볼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전위라고 하는 것이 QED다 그랬어. QED. 예. 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단위가 나올 거야. 단위가 볼트는 줄 퍼 쿨롱이 되겠어요. 줄 퍼 쿨롱. 그래서 1볼트라고 하는 개념은 1볼트는 무엇이냐? 1볼트는 1쿨롱의 단위 양전하가 플러스 1쿨롱의 단위 양전하예요.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이에요. 줄이 1이죠. 그래서 1쿨롱의 전하가 1주로 일을 할 때 이걸 1볼트라고 그래요. 그럼 100볼트는 어떻게 될까요? 100볼트는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100주로 일을 하는 거예요. 100줄. 자, 우리나라는 220볼트예요. 220볼트는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콘센트에 들어왔겠죠. 할 수 있는 일이 220줄의 일을 하는 거예요. 220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자꾸 외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항상 우리나라는 뭘 못하는 것인 줄 알고 꼭 비교를 할 때 일본하고 비교를 많이 하대요.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그래요. 자,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봅시다. 일본은 지금도 110볼트를 써요. 그런데 한국은 220볼트를 써요. 그러니까요, 뭘 좋다라고 보냐, 무조건 일본 걸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식민지 사관이에요. 식민지 사관. 이번에 코로나 대응을 봤을 때 일본이 더 시스템이 좋던가요? 한국이 더 시스템이 좋던가요? 국민성, 사람들도 어떻던가요? 일본은요, 그대로 멈춰 있어요. 세계대전 2차 대전을 일으키기 전에 그 정신을 최고의 자기들의 민족적 가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그때를 치욕스럽게 생각하고 항상 발전하려고 했어요. 배워오려고 했고, 남의 걸 베끼는 것보다는 배우려고 했고, 그걸 더 창의적으로 학습하고 창의적인 솔루션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이번에 코로나 대응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여튼 이 볼트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에어컨을 사용하고, 가정에서 세탁기, 그 다음에 각종 전자기기를 사용을 할 때에 최대로 우리가 얼마의 전력을 하냐면은 5,000와트 정도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죠. 5,000와트. 5,000이야, 5,000. 자, 5,000와트 정도가 있어야지 에어컨도 켜고 선풍기도, 세탁기도 켜고 TV도 켜고 청소기도 켜고 다 할 수 있어요. 5,000와트 정도 가전 기구를 콘센트에 꽂았을 때. 근데 일본은 이 100볼트를 가지고 5,000와트를 켜려면은 전기량, 그러니까 전류가 얼마나 흘러야 되냐. 전류는 전력을 좀 이따 마지막에 배우는데 요거에다가 500A 정도 흘러. 500A. 이렇게 많이 흘러야 돼. 그래야지 5,000이 되는가? 50A. 50 곱하기 115면 5,500이 나오죠. 이 정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23만 배 정도 이렇게만 흐르면 돼요. 그래서 전유가 높을수록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단위 양전화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더 세요. 이것만 전류가 흘러가면 돼요. 전류가 많이 흘러가면 열이 많이 발생해서 이 기존 전선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누전이 나거나 합선이 되면은 불이 나버려요. 그래서 이게 50A는 불날 확률이 커요. 우리는 더 안전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전자기기가 나왔어. 그럼 우리는 콘센트에다가 꽂아서 더 많이 쓸 수 있어. 왜? 50A가 되려면, 일본처럼 50A가 되려면 앞으로도 많이 꽂아 쓸 수 있죠. 콘센트에다가. 근데 일본은 지금 자체도 버거워. 그래서 일본 사람들 집에 가서 보면 한국 사람만큼 많은 가전제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또 뭐라고 그럴 줄 아세요?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검소하대요. 자기들은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서 외국에다 판매를 하지, 돈을 벌지, 자기들이 편한 데다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런 슬픈 인생을 왜 살아요? 불쌍하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힘들게 공부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한다고? 자기는 쪼잔하게 살고, 더우면 부채질하고, 에어컨 밑에서 있어야지. 나는 그런 어른들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정을 하는데 그분들이 내 설명을 듣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말을 않고 그냥 웃고만 있습니다. 자, 하여튼 거기 네 번째 전유의 차를 보세요. V는 VA-VB인데 이것은 단위 양전화가 할 수 있는 1의 양이다 해가지고 Q분의 W라고 나와요. 자, 여기서 단위 양전화가 전기장 내에서 전하를 옮기는 데 필요한 일은 어떻게 계산하냐? 우리가 역학에서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냐? 위치 에너지 곱하기 뭐예요? W는 이퀄 단위 양전하를 여기 단위 양전하가 있어. 시험 전하인 플러스 1쿨롱을 여기에서 여기까지 옮기려면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까 전위 차라고 그랬죠. 그래서 플러스 1쿨롱에 곱하기 뭐가 돼요? 델타 V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델타 V를 그냥 전위 차를 전위라고 계속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V는 Q분의 W 이렇게 쓴다 이게. 그래서 전기에서 한 일은 뭐냐면은 전기장 내에서 전하를 옮기는 데 필요한 에너지야.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또 배우지 않는 공식이 있었어요.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QED까지는 공부를 했어요. QED가 바로 뭐였어요? 뭐 위치 에너지였던가? 아, 위치 에너지. 자, 위치 에너지가 바로 1이겠죠. 1. 그렇다면 여기는 E 곱하기 D라고 하는 것이 전개장 곱하기 거리인데 여기 전개장 E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를 D라고 해봐요. 전개장 곱하기 D를 E 곱하기 D라고 하는데 E 곱하기 D인데 이게 어떻게 V가 됩니까? 네. 자, 전개장 전위차는 E 곱하기 D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개장 E는 D분의 V라는 공식이 있어요. 전위차를 거리로 나누는 거 이것이 바로 전개장의 색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전개장의 공식은 E는 이꼴 Q분의 F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또 전개장의 공식 하나가 E는 이꼴 D분의 V라는 공식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QED가 있었는데 QED 대신에 ED 대신에 V로 쓸 수 있다. 그래서 Q 곱하기 V가 되는 거예요. W는 이꼴 Q 곱하기 V. 예, 그러면은 V는 이꼴 Q분의 W. 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전위라고 하는 개념이 단위 양전화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이다. 그래서 줄 퍼 쿨롱 이렇게 써야 될 텐데 단위를 줄 퍼 쿨롱 이렇게 써야 될 텐데 이것을 볼트라고 읽는다 이게 볼트. 볼트 단위가 볼트야. 그러니까 여기는 주의해야 돼. 기호를 쓸 때도 볼트 V로 쓰고 단위는 볼트야. 똑같이 V가 되는 거야. 뭐가? 전위라는 단위가 전위는 기호를 쓸 때도 V, 단위를 쓸 때도 볼트 이렇게 읽는다. 아, 거기 이제 100쪽에 거기 또 나왔구나. 균일한 전개장에서의 일 해가지고 나와 있네. 우리 교재에 100쪽에. 자,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전압. 전압이란 토선 양단의 전위차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전위차 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이제 물리를 좀 공부한 사람들은 아, 전위차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지만 이제 우리가 그 해방돼 가지고 일본 사람들 밑에서 막 전기를 배우고 막 한 사람들이 전압, 전류, 저항 이것을 잘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막 테스트기 가지고 다니면서 몇 볼트로 놓으면은 볼트가 나오고 옴이라고 하는데도 놓으면 저항이 나오고 막 하는 테스트기 있잖아요. 가지고 다니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보면서 그걸 볼트를 전압이라고 이제 배웠어요. 압력으로 배웠어요. 압력. 그러니까 전기가 미는 힘으로 이 사람들은 이해를 했던 거예요. 전기가 밀어내니까 플러스 1쿨롱이 여기서 이만큼 간 거야.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있잖아. 이걸 전압이라고 이제 누르는 압력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전압은 압력이 아니고 전위차입니다. 전위차. 그래서 토선 양단의 전위차를 우리가 전압이라고 하고 볼트, V로 쓴다 이게. 자, 근데 여기서 벌써 오묘 법칙이 나오면 안 되지. 오묘 법칙이 나오면 안 되지. 자, 그러면은 오묘 법칙 나오기 전에 전류라고 하는 것을 또 설명을 해 봅시다. 전류.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잠시 교재를 찾고요. 자, 이 파일을 받았는데 EBS 로고가 찍혀 있고 또 여기는 쓸 수가 없어요. 펜으로 쓸 수가 없어. 낙서가 안 돼. 이렇게 쓰려고 하면 움직여 버려 화면이.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이쪽을 보세요. W는 이퀄 힘 곱하기 이동거리. 우리가 역학에서 보면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해야 되겠죠. 근데 전기력은 전기장에서 QE가 되겠죠. QE 전하량 곱하기 전기장이 F가 돼요. 그 다음에 거리 T는 그대로. 그래서 QED 이렇게 E를 쓸 수가 있어요. 전개장에서 하는 일. 그 다음에 W는 이퀄 QV라고 써 있는데 그러면 ED가 바로 V가 된다는 거잖아요. 자, 일의 단위는 항상 똑같아요. 전기에서나 역학에서나 줄. 자, 그러면 이제 거기 QV가 바로 뭐냐면 QED하고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Q가 양쪽이 없어지니까 V는 ED라고 쓸 수 있고 또는 E는 D분의 V라고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장은 전위 나누기 거리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전기장의 세기는 V 나누기 D, D분의 V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 단위는 전기장의 단위는 볼트 퍼 미터도 똑같은 말이에요. 볼트 퍼 미터도 있고 지난번에 배웠던
E는 이꼴 Q분의 F에서 E는 이꼴 Q분의 F가 원래 있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거기서는 뉴턴 퍼 쿨롱이었어요. 그래서 뉴턴 퍼 쿨롱이나 볼트 퍼 메타나 같은 말이에요. 뉴턴 퍼 쿨롱이나 볼트 퍼 메타나 같은 말. 그러니까 같은 말이다. 이것은 차원이 같다 이런 뜻이에요. 차원. 단위의 차원이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볼트 퍼 미터나 뉴턴 퍼 쿨롱이나 같은 말이다.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 이제 101쪽에 맨 위로 가서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전류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는데 너무 오래됐으니까 다시 한번 보면은 전류라고 하는 것은 뭐가 흘러가는 거거든요. 전류. 전기를 띤 입자나 전기를 띤 무엇인가가 흘러간다. 흐를 유자예요. 그래서 전자나 이온과 같이 전하를 띤 입자의 흐름을 전류라고 한다. 전류. 흘러가는 양, 전류. 근데 그 전류라고 하는 거 흘러가는 것이 무엇이 흘러가냐면 전하가 흘러가는 거예요. 전기를 띠는 입자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도체에서의 전류는, 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는 물체로서 일반적으로 금속에서는 자유전자, 그 밖에 액체에서는 이온과 같은 전하 운반체들의 이동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전류의 방향은 항상 플러스를 기준으로 한다. 플러스 1쿨롱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양전하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정의를 합니다. 전류의 방향을. 따라서 음전하가 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을 전류의 방향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플러스 1쿨롱은 원자 핵 안에 있는 플러스의 전하들은 움직이지 못하고 마이너스 전자들 있죠. 그놈들이 저기 들뜬 상태로 올라갔다가 뭐예요? 그 도체에서 보면은 자유전자처럼 이렇게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서 그 녀석들이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왕복 운동하죠. 아무데나 갈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녀석들이 전기장을 딱 끌어주면 그 녀석들이 한쪽 방향으로 쫙 오는데 플러스 전기 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거기 전자가. 그러면은 도체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전자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는 전류의 방향을 전자의 방향으로 해버려요. 전 세계에서 좀 특이한 종자들이에요. 걔들은.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양자역학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 반도체에서도 배웠지만 양전의 흐름이 있잖아요. 양공이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했던 방향, 양전하가 이동하는 방향이 맞다라는 거예요. 전류 방향 항상 플러스 1쿨롱, 플러스 시험전하가 움직였을 때의 그 방향이 전류 방향이 되겠어요. 그래서 시험전하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원천전하가 있고 시험전하가 있어. 원래부터 뭉쳐있는 전하들을 원천전하. 우리가 거기에 얼마나 있는지 몰라. 그걸 원천전하라고 하고, 그 녀석의 전위가 얼마고 전기력이 얼마인지를 알려면 시험을 해야 돼. 그 가지고 가는 것을 플러스 1쿨롱, 단위 양전하를 가지고 간다. 그 다음, 도선에서의 전류의 흐름은 도선에서 도선의 전지를 연결하면 전지 양 단의 전위차에 의해서 도체 내부에 전기장 E가 형성되고 도선 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던 전자는 이 전기장의 영향을 받아 알자 전하가 전기장과 나란한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이때 전류 세기 I는 전기장 E에 비례하고 도선의 단면적 A에도 비례한다. 자, 전기장이 셀수록 전류 흐름이 많아지겠죠. 전기장이 세다라는 것은 뭐예요? 중력에 비하면 중력장이 세요. 그러면 더 세게 잡아다니니까 그런 뜻이 되겠고. 그래서 많이 흘러간다라는 거죠. 입자들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단면적 A에 비례한다는데 전기 도선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자, 여러분들 수도관을 생각해 봐. 수도관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어떻게 돼요? 단면적이 커져. 단면적이라는 것은 절단했을 때의 면적을 말하는 거야. 칼로 탁 내려쳤어, 전선을. 그랬을 때 거기에 동그랗게 보이잖아, 도체가. 그 면적, 파이R 제곱이죠. 파이R의 제곱. 단면적은. 그 단면적이 크다? 그러면은 거기에 뭐냐면 수도관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수도관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어떻게 돼? 안에 물이 흐를 수 있는 단면적이 크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면적이 크면 수돗물이 많이 흘러가죠. 수돗물의 양이
물의 양에 해당되는 게 뭐야? 전하량이겠죠. 물 분자에 해당되는 게 전하량이 되겠죠. 전기에서는. 그래서 많은 물이 흘러갈 수 있다. 그래서 단면적이 클수록 비례한다. 전류의 흐름은.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전류의 세기는 우리가 전류 단위가 뭐였어요? 암페어였죠. 암페어. 자, 그러면은 전류 세기는 단위 시간 동안 1초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통과하는 아이고 또 선생님이 버릇처럼 움직였더니 쓰려고 했더니 자, 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량으로 정의한다. 도선의 단면을 t초 동안 통과한 전하량이 q라면 전류 세기 i는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i는 t분의 q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단위 양전하 단위 시간 동안 얼마의 전하가 흘러가는가, 전하량이 얼마인가 이것을 우리는 암페어라고 읽는다, 암페어라고 쓴다, 센다 이게 얼마나 들어갔지, 1초 동안 몇 개 흘러갔지 이걸 암페어라고 한다 이게. 자, 그래서 쿨롱 퍼 초라고 하기도 하는데 쿨롱 퍼 초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암페어라고 그냥 줄여서 말한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항.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저항이라고 합니다. 저항은 단위가 옴이라고 했어요. 옴. 그러면 이제 계속 수도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선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지름인 R 값이, 반지름인 R 값이 커지죠. 파이 R 제곱. 그래서 단면적이 커져요. 자, 여기서 S라고 했네. S. 위에서는 단면적을 A라고 했어요. 바로 위에서는. 자, 여기서, 어디서 그랬냐면은, 단면적 A에 비례한다 이랬잖아요. 3번에서 맨 밑에, 4번 전류색이 바로 위에 봐봐. 단면적 A에 비례한다 그랬잖아요. 참 이 사람들, 뭐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 학생들에 대한 배려. 자기만 알면, 많이 알면 되는 건 줄 알아. 우리 학생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어. 여기서는 A라고 했고, 자, 여기서는 단면적을 S라고 했네요. 도선의 단면적을. 자,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뭐로 하면 되겠어요? S로 할게요. S로. 단면적을 S분의 L. 이렇게. 그래서 단면적이 클수록 저항은 작아져요. 반비례해요. 자, 그런데 길이가 길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전기 저항이 일어나는 것은 자유전자가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구리면 구리도선을 예를 들면, 구리에 원자들이 쭉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길이가 길면 전자가 길면 길수록 충돌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지잖아. 충돌할 개수가 더 많잖아. 거기까지 흘러가려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방해하는 녀석이 그만큼 더 많이 있으니까 저항이 더 세지겠지. 저항이 더 커지겠지.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에 저항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부딪혀야 될 원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저쪽으로 피해 다닐 수 있는 통로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넓으면. 골목길이 더 많다라는 거지. 이쪽 저쪽에 도둑놈들이 지키고 있는데 거기를 피해갈 수 있는 길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장 R은 S분의 L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저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로우라고 읽어요. 로우. S분의 L 앞에 있는 게 로우, 비저항이에요. 비저항. 자, 비저항을 로우라고 하는데 비례상수 로우를 그 물질의 비저항이라고 그래요. B자가 붙은 것은 뭐냐면 비교한다는 뜻이에요. 비저항. 스페시픽에서 영어로는 저항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항을 비교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어떤 녀석을 기준으로 하냐? 우리가 열에서 보면은 온도 1도씨를 올리는데, 1도씨 올리는데 들어간 열의 양을 뭐 이렇게 정의하고 그럴 때 1칼로리를 정의할 때 물이 기준이었잖아, 물. 전기에서는 기준이 없어, 비저항에서는. 어떤 놈을 기준으로 내세울 만한 게 없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서로 비교하는 거야. 단면적을 1제곱미터로 하고, 단면적을, 그러니까 파이R 제곱을 1제곱미터로 하는 거야, 파이R 제곱을. 자, 1제곱미터로 하고, 길이를 1m로 했을 때, 그러면 철이면 철, 그렇게 만들고, 구리면 구리, 그렇게 만들어. 1제곱미터에 1m짜리를. 그 다음에 알루미늄을 만들어봐. 뭐, 아연을 만들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의 저항값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비교한다고 해서 비저항인데, 이것은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갖는 물질의 특성이에요.
자, 단위는 옴미터가 되겠어. 옴미터. 단위는 옴 곱하기 미터. 자, 그럼 그거 외울 필요 없어요. 거기 R은 로우 S분의 L 공식에서 로우만 놔두고 B지항만 놔두고 S분의 L을 이쪽으로 옮겨보세요. 왼쪽으로 옮겨버려 다. 그러면은 R, L분의 S가 되겠죠. 뭐만 남아요? 길이의 단위는 L은 미터고 S는 제곱미터니까 약분돼서 미터가 분자에 남고 R은 저항의 단위 옴이고 그러니까 옴미터가 되는 거예요. B지항은. 다시 한번 써봐. 로우만 놔두고 S분의 L을 왼쪽 항으로 옮겨버려. 그러면은 S분의 L이 L분의 S로 바꿔지잖아. L분의 S로. L분의 SR. 그럼 이제 단위를 정리해봐. L은 미터, S는 제곱미터, R은 옴. 약분 다 되고 옴미터만 남아. 이렇게. 자, 이 B지항은 물질의 종류와 온도에 따라서 다르므로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물질의 특성은 다른 물질과 구별이 가능한 게 바로 물질의 특성이 되잖아요. 똑같은 것은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길이와 단면적이 같으면 B저항이 클수록 도선의 저항이 커요. B저항이 클수록 부도체가 되는 거야. 부도체. B저항이 클수록 부도체. B저항이 작으면 도체가 되는 거예요. B저항이 작으면 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B저항의 크기에 따라서 도체, 반도체, 부도체로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금방까지 여러분들이 학습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전류, 전위, 그러니까 전압이죠, 전압. 전류, 전압, 저항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이제 가지고 옴이라는 사람이 알아냈어요. 옴, 독일의 물리학자인가? 옴. 자, 이게 이제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변화시키면 동시에 다 변해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F는 MA를 공식을 유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변인 통제가 있었고, 변인 통제라고 그런가. 여러분들 통제 변인으로 배웠으면 통제 변인이라고 하고, 일정하게 놓은 값을 하나를 가지고 있고, 둘 사이를 비교를 하는 거죠. 둘 사이를. 왜냐면 하나를 변화시키면 세 개가 동시에 다 변해버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관계를. 헷갈려. 그러니까 하나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통제 변인하고, 둘 사이의 관계. 예. 자,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주인공은 뭐냐면 전류야, 전류. 전류가 주인공이고, 저항을 변화시켰을 때 전류는 어떤 관계인가? 전류하고 저항은. 그 다음에 전압을 변화시켰을 때 전류가 많이 흐르든가 적게 흐르든가 이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옴이라는 사람이 알아냈다. 그래서 I는 이꼴 R분의 V라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항값이 일정할 때는 I와 V 값을 그래서 저항 양단의 전위차가 커질수록 저항에 흐르는 전류 세기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인은 뭐냐면은 전압이에요.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위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I 전류 세기가 증가하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100볼트보다는 200볼트가 더 전류가 잘 흐른다 이거예요. 전위차가 200볼트일 때가 전류가 더 잘 흘러가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겠죠. 저항 양단의 전위차가 일정할 때, 전압을 일정하게 할 때 저항값이 클수록 저항에 흐르는 전류 세기가 감소하더라. 반비례하더라라는 거예요. 저항과 전류는 서로 반비례 관계더라. 그래서 저항에 흐르는 전류 세기는 종합하면 저항 양단의 전위 차에는 비례하는데 저항에는 반비례하더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I는 이꼴 R분의 V. 근데 이제 이 옴의 법칙은 법칙이라고 좀 인정하기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초전도체랄지 또는 반도체랄지 이런 것에서 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런 게 아직 몰랐었으니까 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수식의 그 관계를 알아낼 때는 도체만 있었잖아요. 도체에서만 가능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반도체가 있고 초전도체가 있고 막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또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법칙이 또 수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막 이러는데 수정 않고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 오음이 만들었을 때는 그런 거 몰랐으니까요. 자, 그러면 원래 우리 그 교과서 파워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압을 우리가 델타 V라고 써야 되는데 VB-VA 이렇게 해서 VB-VA 해서 자, 이것을 우리가 그냥 전압 V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VAB 이렇게 A와 B 사이의 전위차. 이걸 우리가 전압이라고 읽는다. 그래서 이제 그냥 전위차를 V라고 써서 전압이라고 읽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선 양단의 전위차. 그래서 여기와 여기 사이에 전압을 측정해 보는 거예요. V, 볼트. 이렇게 전압을 측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전압이 되겠죠. 자, ohm의 법칙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전류가 뭐예요? 전류, I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결과예요, 결과. 결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원인이에요, 원인. 자,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은 이 전류라고 하는 녀석은 전압에는 비례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때 변인 통제는 뭐였어요? 저항을 일정하게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전압을 일정하게 하고 저항을 1옴, 2옴, 3옴으로 이렇게 올려봤더니 저항에는 반비례했어요. 이렇게. 이 두 가지의 실험을 가지고 하나의 수식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I는 R분의 V. 자, 그래가지고, 옴이라는 사람이 이 세 개의 관계를 알아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하고 똑같은 게 뭐예요? A는 이퀄 M분의 F. 이렇게 쓸 수 있죠. 가속도의 법칙 배웠었죠. 원인이 뭐예요? 이 녀석들이 원인. 이게 결과였죠. 그러면 이제 F는 이퀄 MA 하듯이 방정식을 풀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I는 이퀄 R분의 V를 V는 이퀄 IR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잖아요. 자, 오hm 법칙에서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다. F는 이퀄 MA처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저항에 관계되는 식이에요. R은 로우 A분의 1. A가 뭐라고? 단면적. 에어리어, 에어리어의 약자. 단면적. 자,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좀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 이렇게 바로 나오면 안 되죠. 소비 전력 좀 이따가 하고. 자, 저항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102쪽에. 자, 저항의 직렬 연결부터 공부를 합시다. 자, 102쪽 펴세요. 102쪽 펴면은 이제 R1, R2, R3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배운 거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계산이 쉽도록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6V의 전압을 걸었어요. 자, 요 놈은 1옴, 2옴, 3옴짜리를 이렇게 연결했어요. 저항을 직렬 연결해 봅시다. 이제 이걸 R1, R2, R3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 전체 저항은 얼마겠냐라는 거예요. 전체 저항을 우리가 R이라고 할게요. R은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해서 얼마냐? 6옴이 되는 거예요. 6옴. 그러면 여기에다가 전류계를 이렇게,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하는 거예요. 전류계를 직렬. 여기다 전류계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전류계 바늘은 몇 암페어를 나타낼까요? 전류계를 암페어라고 하니까 암페어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A로 전류계. 몇 암페어가 흐를까요? 그래요. 그러면은 전체 흐르는 전류예요, 여기. 여기 있는 여기에다가 전류계를 놓든, 여기에다가 전류계를 놓든, 여기에다가 전류계를 놓든,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 전류계를 놓든, 흐르는 물의 양이거든요. 여기서 6이 흘렀다가, 여기서 3이 흘렀다가, 여기서 2가 흘렀다가, 1이 흘렀다가 할 수가 없어요. 수도관 하나에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물이 흘러갈 거야. 전류가 똑같이 흘러갈 거야. 그래서 I, 전체 전류는 I는 이퀄 R분의 V예요. 이제 금방 여러분들이 전체 저항값을 구했거든요. 6옴이야. 여기 전체 저항이 6옴. 6옴분의 6볼트야. 그러니까 얼마가 흘러? 1암페어가 흘러갈 거라고. 자, 그래서 여기에도 전류가 1암페어, 여기에도 전류가 1암페어, 여기도 1암페어, 마지막도 1암페어. 여기 전체에 도선에 흐르는 전류 양은 1암페어로 딱 정확하게 똑같아. 근데 우리 책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I1은, I2는, I3는 이렇게
I1은, I2는, I3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무슨 말겠죠? 일정해, 똑같아.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류는. 자, 저항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합산하면 돼. 유검으로. 그러면 이제 전위, 전압 V는 어떻게 되냐? V는 이퀄 I 곱하기 R이거든요. 그러면 I1, R1이 바로 뭐가? V1이 되겠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는 게 전압이야. V는 이렇게 연결해.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에 1A하고 1ohm이야. 아까 V는 이퀄 IR이잖아. 그러면은 V1은 뭐가 될까? 1V. 여기서 이게 전압이 1V야. 여기는 어떻게 될까? V2는 I1이나 I2나 똑같죠. I 곱하기 R2가 되겠죠. 2V. 여기서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V3. V3는 전류 I는 똑같아. I 곱하기 R3. 뭐가 돼? 3V. 그러니까 1V 더하기 2V 더하기 3V가 뭐가 돼? 6V가 되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V는 V1 플러스 V2 플러스 V3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은 합성 저항값이 커진다 이게. 각 저항을 다 더했더니 어떻게 되냐? 거기에 있는 가장 큰 저항값보다 커지더라 이게. 그러니까 3ohm짜리보다 더 커지더라. 왜? 전체 저항값이 6ohm이 됐었잖아요. 그게 3번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굉장히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당연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저항의 병렬 연결 선생님이 여기 그림을 그리느라고 잠시 멈췄습니다. 똑같이 6V예요. 6V인데 1ohm, 2ohm, 3ohm을 병렬 연결했어요. 좀 그림이 좀 안 그려지네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맨 위가 1ohm, 중간이 2ohm, 세 번째가 3ohm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게 저항의 병렬 연결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은 모두가 다 6V예요. 자, 전압계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전압계는 항상 병렬로 연결하거든요. 이렇게 연결하면 6V가 되겠죠. 6V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단자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봐요. 이렇게 움직여서 3ohm 쪽에다 갖다 대봐요. 자, 이것도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이렇게 3ohm 쪽에다 갖다 대봐요. 뭐 달라진 거 있어요? 여기서 처음에 있는 여기하고 재나 이걸 이렇게 따라가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재나 그럼 6V죠. 그러면은 이놈을 여기 이쪽으로 옮겨. 여기 있는 이 단자를 이쪽으로 옮겨. 또 재봐. 6V 나오죠. 똑같이 6V 나와요. 또 여기 있는 단자를 이렇게 옮기고 여기 있는 단자를 위로 올려서 이렇게 해봐. 1ohm짜리를 재봐. 또 6V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V는 똑같아요. V는 V1이나 V2나 V3나 같아요.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다 6V가 나와요. 여기 건전지 양 끝단이나, 그 다음에 이걸 옮겨서 여기 3ohm짜리 양쪽을 재나, 2ohm짜리 양쪽을 재나, 뭐 달라진 거 뭐가 있어요? 똑같아요. 6V로 다 같아요. 그래서 V는 V1, V2, V3가 모두 같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전류세기는 어떻게 될까요? 전류세기 맨 위에 있는 I1을 구해봐. I1은 R분의 V잖아요. 그러면 R1분의 V 값은 V1이나 V2나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1ohm분의 6V. 맞나? 그러니까 6A가 나와. 자, I2는 어떻게 계산해? R2분의 V가 되겠죠. 그러면 2ohm분의 뭐가 돼? 6V. 3A가 나오겠지. I3는 어떻게 돼? I3는 3ohm분의 6V. 2A가 나와. 자, 그러니까 흐르는 물의 양이 위에는 6A가 흘러가고 중간에는 3A가 흘러가고 맨 밑에는 2A가 흘러가. 그러면 여기 회로에 있는 전체 또는 여기에 흘러나오는 전체의 전류는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야.
이걸 다 더해야지. 그러니까 전류 I는 I1 더하기 각각 통로를 다 나간 것을 다 이제 계산했으니까 이렇게 계산해야지. 전류 I는 I1 플러스 I2 플러스 I3 이렇게 계산해야겠지. 이건 얼마가 돼? 8에다가 3 더하니까 11A. 아, 11A가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 6 더하기 3 더하기 2. 11A. 그러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합성 저항이라고 하는 거 있죠. 합성 저항은 여기를 저항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6V라면 여기를 이렇게 해서 6V라면 여기 저항을 하나로 만들어 보자. 이게 하나로 할 때 얼마냐라는 거예요. 하나로 할 때 직렬 연결 때는 1 더하기 2 더하기 3하니까 좋았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자, 그러면 I는 I1 더하기 I2 더하기 I3다가 이걸 전부 더해보래. R1분의 V, R2분의 V, R3분의 V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I는 이것은 R분의 V 값인데 I1 더하기 R2 R1분의 V 더하기 R2분의 V 더하기 R3분의 V 이렇게 쭉 해봐요. 그러면은 V는 전부 분자에 있는 것은 다 없어져 버려. 그러면은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 이렇게 되더라 이게. 합성저항은 전체 하나하나의 저항의 역수값을 더한 것이 전체 저항의 역수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성립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저항의 병렬 연결. 그러면은 103쪽의 맨 위에 나와 있어요. 합성 저항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6분의 5에다가 6분의 6을 더하니까 6분의 11.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R분의 1이 6분의 11이니까 R은 11분의 6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거 한번 지워볼까? 자, 그래서 이제 금방 보면은 R분의 1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하니까 얼마가 돼요? 6분의 6 더하기 3 더하기 2가 되죠. 6분의 11이 바로 R분의 1이야. 역수야. 그래서 합성장 R을 구하려면은 그러므로 R은 이퀄 11분의 6 옴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4번 보면, 3번 보면 여러 개의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 합성 저항 값이 요건데 아까 1옴이 가장 적었었죠. 1옴이. 이 값보다 더 작더라라는 거야. 합성 저항이 가장 작은 값보다 더 작다. 가장 작은 저항의 저항값보다 작다. 이해됐어요? 1옴보다 작잖아. 11분의 6옴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탐구자료 살펴보기를 보면 직렬 연결을 할 때, 병렬 연결할 때 회로에 보면은 전압을 어떻게, 전압계야. V라고 써져 있는 게 전압계, A라고 써져 있는 게 전류계. 그래서 전류계는 회로에 대해서 직렬 연결한다. 이런 뜻이 되겠고, 전압을 잴 때는 회로에 대해서 병렬로 연결한다.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한다. 양쪽 끝단을 병렬로 연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포인트. 자, 직렬 연결하면은 전류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나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는 모두 같았어요. 근데 병렬 연결에서는 뭐가 같았어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모두 같았다. 그 다음에 이제 직렬 연결했을 때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저항에 비례했어요. 저항이 클수록 전압도 컸어요. 근데 병렬 연결에서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했어요. 저항에 반비례했어요. 그거 잘 알아놓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봅시다. 뭐가 좋은지, 뭐가 이득이 되는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전류가 많이 흘러가는 것이 좋아요. 많이 흘러가야지 우리가 많은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전류가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어떤 게 더 좋아요? 병렬 연결이 좋아요. 병렬 연결이. 직렬 연결보다는 병렬 연결이.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전체에 발전소들이 건전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전지 역할을 하고 있죠. 발전소들이. 자, 그러면은 발전소하고 우리 각 가정의 회사의 모든 전선이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자,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 집에 화장실을 스위치를 내리는 순간 전국의 모든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직렬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직렬 연결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다 병렬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 내에서도 모든 전구와 모든 전자제품들이 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병렬로. 그래야지 하나를 꺼도 다른 거 작동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집안에서조차도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집에서 필요한 물건을 다 만들어내야 돼요. 화장실 전구 다음에 전기 토스터기, 그것 다음에 헤어드라이기, 그것 다음에 TV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각 전압이 다 틀려져 버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병렬로 연결하면 장점이 뭐냐? 전압이 똑같아. 작동하는 전압을 220V에다가 딱 맞춰놓고 모든 전자제품을 만들어내버려요. 그래서 우리 각 사회는 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전자제품, 우리 가정에서도 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전자제품 내에서, 회로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가 끊어졌다 해서 전체가 다 오진, 이렇게 고장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피커에 흘러갈 전류랑 텔레비 전체 내에서, TV 전체 내에서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스피커가 고장나면 화면까지도 안 나오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화면은 잘 나오는데요. 스피커 소리가 안 나와. 그러면은 가져가면, 이거 스피커에서 고장났냐고 스피커만 교체하면 되잖아. 그런 식으로 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크리스마스 추리가 나와 있네요. 크리스마스 추리의 전구는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을까 해가지고 1.5V 전지의 저항값이 1kΩ이라고 하는 것은 1000옴인 저항을 연결하고 저항에 걸린 전압과 전류를 측정합니다. 자, 그랬더니 1.5V에 했더니 전류가 1.48mA. 저항은 R은 I분의 V. 옴을 또 측정을 해? 전압을 1kΩ, 1000옴짜리를 갖다 넣어놓고, 이해가 좀 이해가 안 되네. 이런 바보 같은 놈들 어디가 있어? 저항이 뭐 움직이면 안 되지. 저항은 1kΩ짜리를 연결을 했는데, 나는 이 책 그 지은이들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뭘 했다는 거지? 여기 R은 I분의 V를 여기다 적용시키면 안 돼요. 이미 1kΩ으로 이거 저항은 전선을 자르거나 단면적을 변화시킬 때만 저항값이 변하는 것이거든요. 왜 이런 계산을 해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잘. 자, 그래서 두 개의 저항을 골라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는 회로를 만들어 보자. 그랬어요. 뭔가 다르네요. 200옴, 300옴의 저항을 골라서 그림처럼 회로를 구성한다. 자, 그 다음 직렬 연결로 각 저항의 전압과 전류, 저항행 전체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해 보자. 각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력과 전체 저항에 소모되는 전력을 구해보자 그랬네요. 자, 그랬더니 첫 번째 200옴에는 0.61V, 300옴짜리는 0.90V에서 저항 전체에 1.51V 전압이 흘렀어요. 건전지 하나가 1.51V니까. 전류는 3.03mA가 흘렀네요. 소비 전력하고 여러분들 이제 금방 전력량은 여러분들이 안 배웠으니까. 근데 저항 R은 I분의 V를 또 계산했네요, 이거. 왜냐면은 이미 정해져 있는 저항을 왜 여기서 뭘로 이게 이론값으로 계산하는 거야, 뭐야, 이게. 너무 웃기는 짬뽕들인데. 자, 그 다음, 이제 병렬로 연결하는 실험을 했어요. 자, 200옴, 300옴으로. 자, 그랬을 때 똑같이. 그러면은 전류계가 어떻게 될까요? 전류계를 측정을 했더니 저항값마다 다르게 나오더라.
전압은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모두 같더라. 이런 걸 이제 여기서 확인한다는 거겠죠. 전압이 모두 같았네요. 그 다음에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도 틀리고요. 그리고 소비 전력은 좀 이따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도출. 각 저항의 연결 방법에 따라서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 전압, 전력과 회로 전체 흐르는 전류, 전압, 전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보자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직렬 연결할 때 전류는 어떻게 되냐?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나 회로 전체 흐르는 전류가 모두 같더라. 병렬 연결하면 병렬 연결은 전압이 같아요. 여러분들 집도 220V, 여러분들 아빠 회사에 갔더니 거기도 전압이 220V, 학교에 갔더니 전압이 220V. 병렬 연결을 하면은 모두 전압이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병렬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같은 것만 알면 돼. 전류가 같다, 전압이 같다. 이렇게. 직렬 연결은 전류가 같다, 병렬 연결은 전압이 같다. 자, 직렬 연결은 전류가 같으니까 뭔가 이제 다 다르겠죠. 전압은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저항에 비례한다. 자, 그러면은 병렬 연결은 전압이 같으니까 전류가 어떻게 될까?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한다. 저항에 반비례해요. 여기는 저항에 비례하고, 직렬은 비례하고 병렬은 반비례해요. 자, 그 다음에 전력을 봅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직렬 연결하면 각 저항 한 개를 연결할 때보다 전체 소비 전력은 작아져요. 왜냐하면 전류가 흐르질 못해요. 저항 하나를 연결하면 전류가 그만큼 더 적게 흘러가요. 왜냐하면 가장 큰 저항보다 더 큰 저항값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전체 소비 전력은 작아져요. 전체 소비 전력이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전력이 이렇게 있는데 그 전력을 다 사용하지 못한다 이게야. 그러면은 다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전자제품이 나와도 그걸 꽂아서 사용할 수가 없네. 더 좋은 뭐가 있는데 그걸 사오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전력. 직렬 연결하면 그래서 불편하고 안 좋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병렬 연결하면 저항을 한 개 연결할 때보다 전체 소비 전력이 커져요. 전체 소비 전력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전자제품이 나오고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이 있어. 우리 집에 사와도 꽂아서 써도 아무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소비 전력이 점점 늘어나고 전기요금 뭐 몇백 원만 더 내면 되니까요. 내가 사용하는 에너지만큼 더 내면 되죠. 근데 직렬 연결을 해놓으면 내가 사용하는 에너지 값은 내가 돈을 내겠다고 그런데 사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짜증나죠. 그래서 병렬 연결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실험 결과를 다른 모둠과 비교해서 실험 오차를 줄이게 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자. 나는 너희들 이해가 못하는 게 왜 저항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뭐 저항을 i분의 v로 계산을 하냐고. 자, 우리 모둠과 같은 색대의 200옴과 300옴 저항을 선택하여 실험한 다른 모둠과 비교해 보면 실험 결과가 3% 이하의 차이만을 보인다. 이 실험에서 오차를 줄이려면 측정 장치 자체가 갖는 계기 오차를 제외하고 실험하면서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오차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예를 들어 회로 중간의 연결 부분 또는 측정 장치와 회로가 연결되는 부분의 접촉 불량 등의 오차 발생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전압계나 전류계 등의 측정 장치 사용 시에 유효 숫자 개수를 늘릴 수 있는 측정 범위에 놓고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 우리 사람의 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정확하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가. 1.2A하고 1.3A하고 차이도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각의 미스죠. 물론 그 계기의 미스도 있지만, 그래서 오차가 발생하겠지만 대부분 우리 사람의 감각의 한계예요. 자, 저항의 직렬 연결. 인제서 나오는구나 이게.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보고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또 다시 여기 전력이 나오니까 전력을 다시 넘어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103쪽에 4.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기 에너지 해가지고 전류의 열 작용이 있고 소비 전력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의 열 작용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저항 R인 도선에 전류 I가 시간 T 동안 흐를 때 전원이 하는 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것을 전원이라고 그래요.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기 에너지 원인이죠. 여러분들 소켓이면 소켓. 자, 전원이 하는 일 W는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기 에너지라고 보면 되겠어요.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기 에너지하고 같아요. 그래서 아까 W는 equal Q 곱하기 V까지는 공부를 했어요. V는 Q분의 W라고도 공부를 했어요. 전위는 줄 퍼 쿨롱이다. 이걸 볼트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것을 전위를 1로 만들어 놓으면 Q 곱하기 V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이 있어요. 이것이 전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류 I는 equal T분의 Q라고 했거든요.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전하량이라고 그랬어. 자, 그럼 이것을 Q로 놓고 보면 Q는 equal I 곱하기 T예요. 전하량은 전류 곱하기 시간. 전하량이 뭐예요? 이트요. 그것이요. 그것. 이트. 자, 그러면은 IT를 여기다 대입해봐. IT 곱하기 V. 그래서 V 곱하기 I 곱하기 T가 나오는 거예요. V 곱하기 I 곱하기 T가. 자, 그 다음에 V는 또 V는 equal 오묘법적에서 IR이라고 했잖아. V는 equal IR. 여기다 대입해봐. V 대신에 IR을 그러면은 IR 곱하기 IT 그러니까 뭐가 돼요? I 제곱 RT가 돼요. I 제곱 RT. 또 하나가 더 있어요. I 대신에 R분의 V를 집어넣어봐요. 여기서. I 대신에 R분의 V를 집어넣고 R분의 V의 제곱 RT 이렇게 계산해봐. 그러면 뭐가 돼? R분의 V 제곱 T 이것도 나와. 자, R분의 V 제곱 T 이렇게. 단위는 다 뭐가 나오냐면 줄로 나와. 단위는 다 줄로 나와. 단위는 다 줄로. 그래서 W는 equal Q 곱하기 V, VIT, I 제곱 RT 이렇게 세 개로 나온다. R분의 V 제곱 T도 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공식에서 보면 요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계산하면 좋아요.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것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계산하기 좋은 공식이에요.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요? 이제 전류의 열제공하고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소비 전력은 여기에서 단위 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을 말해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갑자기 소비 전력을 배우는데 역학에서 원래 나와야 돼요. 역학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일율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일율. 파워라고 그래요. 파워. 우리가 이제 이일율 개념을 알면은 힘하고 야, 너 파워 센다 그러면 파워가 힘인 줄 알아요. 아니요. 이일율이에요. 이일율. 이일율은 시간 t분의 1의 양이에요. 2일 W. 그래서 이제 이일율은 P라고 써요. P. 파워. 그래서 단위는 뭐냐면은 줄 퍼 초인데 단위는 줄 퍼 초를 와트라고 읽어요. 와트. 와트라고 읽어요. 역학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자동차에 보면 1마력 있죠. 736와트를 1호스파워 그래서 1마력이라고 불러요. 말 한 마리가 할 수 있는 일율이 736와트예요. 그래서 1마력. 뭐 이제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우리 자동차 회사에서는 100마력, 뭐 200마력 뭐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파워, 일율 이거예요. 또 일율에서 또 이제 우리 역학에서 안 배웠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자 일율 P는 equal T분의 W라고 선생님이 말했는데 선생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힘 곱하기 T분의 S. 이게 뭘까요? S가 거리잖아요. 거리를 시간 나눠서 T분의 S. V예요. V. 그렇죠. V. 그래서 F 곱하기 V.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되냐면은 P는 equal T분의 W도 있지만 일률 공식이 P는 equal
힘 곱하기 속력도 일률 공식이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단위는 모두 와트. 1와트라고 하는 것은 1주를 1초 동안 한 것이니까 굉장히 작은 단위야. 그래서 이제 엔진에서는 호스파워라는 말을 써. 1마력, 2마력, 736와트를 1마력. 말 한 마리 갈 수 있는 일률, 일의 양. 1초 동안 할 일의 양이 말 한 마리한테 이 정도 시키면 잘해. 예, 이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옛날 고전적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마차를 끌고 가는 말이 2마리면 2마력, 막 5마리가 막 끌고 가. 그건 5마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경운기 있죠, 경운기. 예, 밭갈이하고 막 하는 농촌에서 쓰는 경운기 몇 마력일까요? 경운기 예, 말 15마리에 해당되는 15마력이에요. 그 엔진이 15마력. 경운기 엔진이. 자, 보통 용달 트럭 있죠? 트럭 중에서 가장 작은 트럭. 그 보통 몇 마력일까요? 90마력 정도 돼요. 90마력. 굉장히 센 거예요. 말 90마리를 한꺼번에 묶어놓고 당기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엔진 힘이. 자, 선생님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 이것은 얼마 정도 될까요? 네. 170마력 정도 돼요. 170마력.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력수가 센 것은 바로 뭐냐면은 힘도 세지만 속력도 세요.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힘과 똑같은 속력. 그래서 이제 요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이건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쓸 때는 속력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르막길에 갈 때는 힘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이 세져야 되니까 속력이 늦어지는 거예요. 느리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평길에서는 어떻게 돼요? 힘은 적게 들어가고 속력은 많이, 똑같은 출력으로 200마력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차들이 보통 보면은 뭐 아반떼나 소나타인데요. 더 큰 자동차인 뭐 이렇게 3000cc짜리 이것들 뭐 250마력 그러거든요. 얘들이 고속도로에서 도망가 버리면 잡들 못해요, 경찰차들이. 무전을 해가지고 그 앞에 있는 경찰차한테 그 녀석 잡으라고 하지. 예. 또는 고속카메라에 찍히니까 그걸로 잡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전기에서 소비 전력, 전기에서 전력은 일률에 해당돼요. 이제 일률에. 자,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지울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전기에서의 E를 보면은 전기에서 일률 소비 전력은 P는 파워는 T분의 W.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W가 P는 뭐야? 자, P는 T분의 VI T가 있었잖아요. 이거 약분되니까 VI만 남아 있는 거예요. 또는 T분의 I 제곱 RT가 있었잖아요. TT 약분되니까 I 제곱 R만 있고 R분의 V 제곱 T가 있었잖아요. 근데 T로 나누니까 R분의 V 제곱만 있고. 그래서 시간을 T로 나누니까 옆에 있던 T항이 아까 전류 열제공에 있던 T가 전부 사라져 버린 거야. VI, I 제곱 R, R분의 V 제곱. 자,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여기 들어올 때 뭐 에어컨 이야기 하면서 그랬는데요. 보통 에어컨 소형이 약 한 3000와트 정도 돼요. 24평형을 기준으로 한 에어컨이 나와 있어요. 그게 한 3000와트 정도 돼요. 그 에어컨을 키면은 220볼트에서 그 에어컨에만 들어간 전기가 약 200볼트 되면 15A가 들어가잖아요. 15A가.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적산전력계 옆에 있는 누전 차단기가 20A 이상짜리가 있어야만 그 에어컨을 킬 수가 있는 거예요. 20A? 15A니까, 그렇죠. 20A 이상이면은 나머지 5A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TV, 또 여러 가지 냉장고 이런 걸 연결해서 가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20A 이하짜리일 때는 자꾸 차단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차단기를 교체해야 돼요. 냉장고만 새로 사면 되는 게 아니라 차단기를 교체해야 된다, 이게. 선생님 친구가 치과 의사가 있는데 성능 좋은 에어컨으로 갈았대요. 왜냐면 그 환자들 오면은 시원하게 여름에 있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 에어컨을 갈았는데 계속 차단기가 떨어진다고 나한테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보았더니 시원하고 쾌적하게 해주니까
그 에어컨의 용량이 크잖아요. 에어컨의 용량이 보니까 뭐 40A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 적산 전력기 옆에 있는 누전 차단기는 30A예요. 그러니까 그 콘센트만 꽂으면 다 나가버리죠, 전기를. 그러면은 치과 의사가 사용해야 될 도구를 다 사용을 못 하잖아요. 막. 그래서 이제 가서 그 뭐죠? 전기 제품 파는 데 가서 60A짜리로 누전 차단기를 가서 교체를 했어요. 가져와서 교체를 해가지고 딱 하니까 가동이 잘 되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은 다 물리에서 나오는 것인 줄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울력은 아까 T분의 W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다시 2를, 전기에서 한 2를 해야 돼. 그러면 W는 이퀄 뭐가 돼요? P 곱하기 T가 되죠? 그러면은 다시 단위가 줄로 나와야 되잖아요, 줄. 이 P 곱하기 T가 다시 줄로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P 곱하기 전력이 뭐예요? 줄 퍼 초였는데 이것을 와트로 하기로 했는데 다시 또 초로 이렇게 하니까 줄이 되잖아. 뭔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전력량이라고 하는 것은 P 곱하기 T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 T를 초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단위를 1와트시 이렇게 돼요. 1와트시는 3600주를 1와트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1킬로와트시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될까요? 3.6 곱하기 10의 6승 줄. 요것을 우리가 1킬로와트시라고 그래요. 1킬로와트시.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전기에서 이렇게 많은 전기요금, 전기를 이렇게 많이 전기가 일을 해줬는데 받는 돈이 우리나라에서는 100원에서 250원 정도 돼요. 자, 그러면은 이 3.6 곱하기 10의 6승 주로 일을 사람한테 시켜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농구 선수 있죠. 농구 선수가 하루 종일 농구 코트를 뛰어다녀봐야 이 일을 다 못해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렇게 사람한테 이 일을 시켜버린다는 것은. 그러면 임금을 얼마 줘야 되냐? 한 30만 원 줘야 돼요. 그래도 안 한다고 그래요. 너무 피곤해서.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이런다고. 30만 원 준다고 해도. 그런데 전기로 할 때는 250원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전기요금을 내면서 그 전기가 우리 집에 안에 모든 일을 하거든요.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시원하게도 해주고, 텔레비도 보게 하고, 이러잖아요. 자, 여기가 전력량이라는 단위예요. 와트시. 이게 나와 있군요. 시간 t 동안 저항에서 소모된 전기 에너지인데 P 곱하기 T야. 그러면 아까 2라고 뭐가 틀립니까? 아까 1에서는 소비하는 일, 전류 열자공에서는 단위가 줄이었는데 이 전력량의 단위는 와트시로 사용한다. 그래서 3600주를 1와트시로 본다. 단위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기요금을 할당할 때 1킬로와트시 이렇게 쓰는데 3.6 곱하기 10의 6승 주를 들어간다. 이것은 3.6 곱하기 10의 3승줄이죠. 이것은 3.6 곱하기 10의 3승줄. 에다가 1000을 곱한 게 1킬로와트시에요. 사람은 이 정도 일하면 죽어버려요.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일이에요. 그런데 전기로 시키면은, 자, 100원에서 250원밖에 안 해요. 그런데 산업용 로봇가 이제 막 자, 현대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장에서 사람이 막 일을 하고 로봇도 일을 해요. 그 로봇가 전기를 소모할 거 아니야? 그 로봇가 전기를 소모하는 그 에너지 값이 엄청 적어, 임금에 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대자동차의 사장이라고 생각해 봐. 사람을 취업시키겠어? 로봇 한 대를 더 놓겠어? 로봇을 100대, 1000대를 놔도 사람 한 사람 임금값으로 다 안 들어가, 전기요금 1년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노사분규 없는 로봇을 모든 공장에 앞으로 진출시킬 거야. 앞으로. 그러면 더욱더 실업자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고 실업자 수는 더 증가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로봇공학과잖아.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잖아. 그러니 얼마나 좋은 직업이야. 유망한 직업이고. 자, 그래서 전력량은 W는 이퀄 P 곱하기 T. 단위는 와트시를 쓴다. 근데 어차피 주라고 똑같아. 단위를 좀 크게 쓸 뿐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러면은 직렬로 연결했을 때하고
병렬로 연결했을 때하고 각 저항에서 소비될 수 있는 전력 어떻게 된가 한번 또 그쪽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각 저항의 연결 방법에 따라서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 전압, 전력, 이제 전력 배웠으니까 또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 전압, 전력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보자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전력은 저항 한 개를 연결할 때보다 전체 소비 전력이 작아져 버려. 직렬로 연결하면. 그런데 우리는 각 집에 있는 모든 게 뭘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저항 한 개를 연결할 때보다 전체 소비 전력은 커져. 그렇죠. 그것을 더 꼽으면 꼽은 것만큼만 더 전력이 더 많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소비 전력은 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소비 전력이 커진다고 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선입견이. 아, 전기요금 더 많이 내잖아. 아니에요. 신제품이 나왔어도 사용할 수 없어요. 신제품이 나왔는데 우리 집은 전기가 탁 맞아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걸 사용하려면 다른 걸 없애야 돼. 여러분들 그러고 싶어요? 그건 아니잖아. 자, 그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실험 결과를 다른 모둠과 비교해 보자. 실험 오차 줄이기 한 것도 아까 했고요. 자,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해서 P는 뭐라고 그랬어요? 소비 전력 V1, I1, P2, V2, I2. 그러니까 여기서 전체 소비 전력 P도 어떻게 될까요? P1 플러스 P2가 되겠네. 근데 전체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V는 V1 플러스 V2, 그래서 P는 V 곱하기 I 이렇게 되고요. 자, 전지에 직렬로 연결하는 저항의 개수를 늘리면 전체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줄어든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돼요. 여기 값이 증가하니까, 요 값이 증가하니까, 분모가 증가하니까 요 값이 감소하겠죠. 전체 소비 전력은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저항에 병렬 연결하면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 라고 하는 거. 여기는 그런 거 안 물어봐. 자, 저항에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하는데 이때 단위 시간당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기 에너지는 전류 세기의 제곱과 저항 크기에 반비례한다. P는 이퀄 I 제곱 R인데 여기서 뭐가? 전류가 주인공이야.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전지의 여러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 세기가 일정하고 병렬 연결하면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일정하게 된다. 자, 직렬 연결하면 전류 세기가 일정하다. 병렬 연결하면 전압의 세기가 일정하다. 전압이 일정하다. 여러분들 집이나 우리 집이나 대한민국 전체 220V 이렇게 돼 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버됐는데 한 개 강의로 다 하려고 해서 그랬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